총선 전후로 해가지고 네. 항공모함이 미국에서 5대나 들어온다는데 네, 네. 미국이 다 해서 11대인가 있답니다. 항공모함이. 네, 총 운영 네. 가능한 건 좀 적을 거예요, 이거보다. 10대라고 그래요. 네, 뭐 더 적을 가능성이 있어요. 더 적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5대면 엄청 많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 반 이상 온다고 봐야죠. 그다음에 항공모함 그 한 대는 그 중동에 있는데 네. 중동이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 뭐 예멘 후티 반군 소위 네. 뭐 안사랄라인데 네. 거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한 대가 가 있대요. 네. 전쟁 중인데 한 대 있는데 우린 지금 아직 전쟁 중도 아닌데 그렇죠. 5대나 있다는 거고 여기 지금 이탈리아나 프랑스 네 프랑스 진짜 열받는데 네. 진짜 이탈리아 프랑스 왜 이래 얘네들? 얘네들도 무슨 또 보내는데 그래서 지금 한 7척에서 8척이 있을 거랍니다 지금. 집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이때쯤에. 왜 이러는 그러니까 거죠 얘들? 뭐 보통 항모가 4개 정도가 집결하면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웬만한 항모 하나가 웬만한 나라의 국방력을 맞먹는다면서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근데 지금 7대 8대면은 네, 총 집결시킨 건데요. 네네. 야, 이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우크라이나전에서 지금 아브디프카가 함락됐지 않습니까? 예, 예. 러시아군에. 네네. 근데 아브디프카가 굉장히 중요한 요새이기도 하고 네. 소위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렸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쉽게 얘기하면 방어막이 잘 네네. 갖춰진 음. 요새였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서방에서는 아무리 빨라야 3월 넘어가야 함락되지 예. 않겠냐. 그때까지 버티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지금 빨리 함락된 거거든요. 굉장히 빨리 함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상보다. 근데 문제는 지탱점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네. 이 아브디프카가 넘어가면 네, 그 다음에 네. 방어할 곳이 없어요. 다 평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이 상당한 속도로 지금 아하. 밀어붙이면서 네. 계속 서진하고 있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중심부로. 어.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음흠. 미국 대선 전에 우크라이나전이 끝났습니다. 러시아 승리로 끝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누가 제일 괴로울까요? 바이든요. 바이든이죠. 대선 잘 해야 되는데. 바이든 대선은 그냥 물 건너갔군요. 날리면이죠. 여기서 바이든 날리면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선생님. 날아가는 거예요. MBC에서 또 제재당했다는데요? 그래요. 바이든 날리면으로. 그렇구나. 하여튼 날아가요. 거기서 바이든은. 날아가고 있네요. 아니 우크라이나에서 졌는데 어떻게 대선에서 이기겠어요? 네, 그렇죠. 날아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뭔가 있어야 된다. 예. 반전의 카드가. 아하. 그러려면 새로운 승리, 새로운 전쟁 아하.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나토군이 참전할 수 있다는 걸 흘려요. 예. 실제로 참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마크롱이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네, 프랑스군이 참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전투 병력을 파병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파병. 그게 그동안 참전- 이제 무기만 보냈는데. 그게 참전이죠. 참전이죠. 네, 그러면 러시아에서 또 발끈했죠. 네.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말라고. 나토랑 전쟁하자는 거냐 그럼? 그러면 세계대전인데요. 세계대전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운을 띄우는 거고 실제로 간을 보는 건지 몰라도 바이든은 아유 아니야 이렇게 나왔거든요. 유럽에서도 우리는 안 해. 그런데 이게 쇼일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안 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럴 수도 말씀이군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대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우크라이나전이. 네. 근데 만약에 나토군이 참전하는 게 상당히 사실 실제 어려워요. 네네. 세계대전으로 갈 수가 있고 예예. 프랑스가 뭐 미사일 맞을 일이 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확전이 좀 어렵다면 새로운 전장이 필요할 수 있는데 네. 그게 한반도일 수 있죠. 아,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서 네. 관심을 일로 끌고 필요하다면 여기에서의 일정한 국지전을 자기들 입장에서 네네. 해서 승리함으로써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총선에서. 정한다. 진해 대선에서. 친해 대선. 진해 대선에서. 그럼 뭐 미국이 한국 총선은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신경 쓰는 게 미국 대선이 우선이지. 네. 그런 생각이 있다. 아하. 그리고 북쪽이 작년 말 올해 초에 대미 대남 정책을 아주 근본적으로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미국이 옛날에는 제일 주적이었단 말이죠. 네네. 미국이 근데 주적을 바꿨어요. 예. 제일 주적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제일 주적은 미국이다. 이거 엄청난 변화인데요. 네. 옛날에는 북이 전쟁을 하면 미국과의 전쟁을 생각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근데 그게 안심이 됐던 게, 야, 그래도 한국이 있는데, 어허. 동족인데, 통일하려고 나름 그래 대화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예? 전쟁 위기를 좀 생긴다고 해서 북이 바로 치겠어? 네. 그런 나름대로의 방패막이로서 한국을 활용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북에서
이번에 바꿔버렸어야 해. 제일 주적이 대한민국으로. 네네. 그러면 이제 적이란 말이에요. 방패막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미국한테는 아, 미국의 방패가 사라져 버렸다. 방패가 사라졌죠. 아, 까딱하면 치겠다 이랬잖아요, 북에서. 네, 한국을 인질로 네, 방패막이로 맞습니다. 총알바지로 쓰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가도 아. 완화로 돌아왔었는데 요긴하게 썼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그 방패막이가 없어졌고요. 오히려 주적이 돼버려가지고 네. 북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한국이 도발하거나 공격을 네. 하면 바로 전면전으로 들어갈 텐데 전쟁을 할 건데 네네. 너희가 낄지 빨지 결정해라. 네. 너희는 제2주적이니까. 낄끼빠빠군요. 낄낄빠빠 빨리 결정해라. 제2주적이니까. 네. 만약에 미국이 끼면 전면적인 핵전쟁을 하자는 거고 네. 북미 간에 아하. 그러면 둘 다 이제 엄청난 타격을 입겠죠. 네. 거의 망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할지 음. 아니면 그냥 나갈지 일단 주적은 너희가 아니니까 잘 선택해. 잘 생각해라. 그 얘기거든요. 아, 미국한테 굉장히 그 선택의 폭을 준 거네요. 선택의 폭을 안 준 거죠. 안 준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딴수를 부릴 수 없게 아, 아니 그 전쟁을 할 거냐, 나갈 거냐. 나갈 거냐, 그거를 선택을 하게끔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가는 것은 항복이거든요. 아, 미국 입장에서는 항복하느냐 전쟁하느냐예요. 둘 다 항복이군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렇죠. 전쟁에서 지느냐 아니면 전쟁을 안 하고 지느냐 뭐 이런 네, 건데 네. 어쨌든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단 말이에요. 아하. 미국이. 미국 네네. 쪽은 윤석열은 이걸 이해 못해도요. 미국은 이해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 북한의 그 발표에 대해서 그럼요. 윤석열 정부는 그거 잘 안 읽잖아요. 북에서 네네. 발표하는 건데 미국은 엄청 분석해요. 뭐 중요한 문제니까. 예, 예, 미국에서는 엄청 중요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예. 그랬을 때 미국이 아유 그러면 뭐 우리 나갈게요. 방 뺄게요. 이럴 애들은 또 아니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죠. 네. 그동안은 저희들이 뭐 좀 그랬는데 네. 뭐 저희한테 쏘지 마시고요. 그렇죠. 저쪽만 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 그게 마지막 저는 압박 아니냐 이게. 아, 마지막 압박. 허세.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번에 총선 전후로 네. 7척, 8척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오는 것이 네. 북에 대한 압박이나 네. 허세다. 허세다. 어쩔 줄 모르고 지금 상황이. 예. 전쟁하자니 참 깝깝하고. 네네. 안 하고 그냥 빠지자니 지금 너무 쪽팔리고. 아, 그러니까 지금 그 혼란된 와중에서 네. 강경한 행동을 일단 한번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해석이 되는데 제 예.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는 이런 짓을 하면요. 네. 북한과 중국은 전쟁 도발 행위로 간주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뭐 한두 척도 아니고 그렇죠. 이 정도 들어오면은 네. 북한과 중국을 더 단결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자극하는 거고. 더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전쟁이 임박한 징후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북에서 만약에 전쟁이 임박한 징후로 판단하면 핵 쏘겠다 그러네. 핵무력법이라고 만들었잖아요. 네네. 핵무력법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게 나와요. 네. 전쟁이 임박할 경우에 무조건 선제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미국의 행동은 아하. 자기들이 어떤 의도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지만 네. 한반도 전쟁 위기를 극단화시킬 위험이 있다. 네. 이건 분명합니다. 아,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이런 게 그 뒤에 이제 딱 그 7척 8척 항공모함 줄 테니까 네. 그래 윤석열 너 정 그렇게 국지전 한번 하고 싶으면은 해봐. 그래 한번 해봐. 총선 때 뭐 너 힘들다 그러니까. 네. 사실 윤석열은 그런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김용호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통일부 네. 장관이 뭐 자유의 북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가 네. 지금 통일부 장관인지 전쟁부 장관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네. 지금. 그다음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무슨 이게 평화통일인지 모르겠는데. 신원식. 흡수통일이죠. 네네. 신원식 뭐 이 붕짜자 장난 아닙니다. 네, NL을 또 얘기했던데요. 네.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윤석열은 지금 뭐 돌파구가 없으니까 네. 김건희도 뭐 특검도 안 될 것 같고 네. 이거 뭐 공천도 제대로 못 하고 이거 총선 망할 지경인데 국지전 사실 굉장히 절실하단 말이에요. 절실하죠. 그러니까 윤석열도 지금 절실하고 어떻게 보면 바이든도 절실하네요. 그러면. 절실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이 정도 갖다 놓고 윤석열도 뭐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이렇게도 하고 위세도 하고 이러는 건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예. 앞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앞부분에. 네. 그러니까 압박과 허세에 해당되는 압박과 허세에.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진짜 북과 전면적인 핵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예. 정도까지 미치지는 않았어요, 미국이. 보통 긴장이 높아지는 걸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은. 근데 관리만 하면 되는데. 윤석열이 사고를 치는 걸 막아야 돼요, 사실은 전쟁을 막으려면. 네. 왜냐면 미국이 자동 개입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반도는. 딜레마네.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윤석열이 사고 치는 걸 안 막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예. 근데 미국은 두렵죠. 전쟁에 말려 들어가서 전면적인 핵전쟁에 들어가 나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항공모함을 보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하고까지는 싸우지 말고 그냥 윤석열하고만 싸워라. 거기서 끝내. 끝내라 거기서.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위협용으로 가져온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럼 윤석열을 엄호해주기 위한 게 아니라 북에게 말한다는 거네요. 그건 달리 말하면은. 그럼 뭐 항공모함을 7척 갖다 윤석열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국지전 마음대로 해봐. 우리가 뒤에서 버텨줄 테니까 이런 게 아니고. 윤석열은 그래 해석하겠죠. 아. 그렇게 해석하겠죠. 윤석열 쪽 일당은. 그러니까 네네. 지금 신났잖아요. 하는 네. 짓이. 막 흥분해서 막 과격한 발언들을 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하지만 미국의 본래 의도는 확전을 막기 위한 의도가 더 크지 않느냐. 북한 쪽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거다. 네네네. 야 국지전 나더라도 그래 뭐 니네 저 윤석열 때려도 되는데 우리는 거느리지 마. 그 이상은 넘어오지 마. 그렇죠. 우리 여기 7척 있어. 그렇죠. 이런 거다. 혹은 미군 기진 치지 마. 근데 아니 북한 입장에서는 그럴 리가 없죠. ICBM이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이거 있어봐야 소용 없는데 멀리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그거는 입장이고요. 아까요 말씀드렸듯이 네네. 북쪽이나 중국은 그렇다고 해서 쫄아가지고 네. 아 알았어요 이제 윤석열만 한 대 때리고 말게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아.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죠. 일종의 무력 시위인데 네네. 이게 통하겠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오히려 더 큰 반발과 그러니까요. 전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거죠. 북한은 잘 안 통하던데 이게. 안 통하죠. 언젠 통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네. 전쟁하기 전에도 뭐 수없이 많은 함대 모아가지고 거기 흑해에서 훈련해봐야. 훈련했죠. 근데 실제 전쟁 터지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믿으면 안 되는 건데 윤석열이 진짜. 네네네 맞아요. 네 선생님 이게 정말 제가 재미난 기사를 봤는데요. 붕자자 문자가 네. 국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이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기사입니다. 북한의 ICBM이 미국의 본토를 위협하는 핵 능력이라는 공갈에 휘둘려. 이 말이 아주 핵심입니다. 공갈에 휘둘려 미국이 동맹국가 그러니까 우리와의 한국과의 조약상 의무를 저버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ICBM 무섭다고 우리 버리면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미국 니네 진짜 끝장나 이런 얘기거든요. 이걸 신원식이 얘기했죠? 신원식 얘기했습니다. 자, 선생님 이거 분석 좀 해주세요. 이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미국을 협박하는 발언이잖아요. 협박인 거죠? 주제 넘게. 투정이에요, 협박이에요? 네, 협박이잖아요, 협박. 거의 이제 물론 이제 협박할 처지는 안 돼요. 네. 뭐 미국 글로벌 리더십 포기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나라는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감히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죠. 왜 그럽니까? 왜 그러냐? 그만큼 지금 얘들도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 미국한테 팽당할 수 있다 우리가. 팽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전쟁의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이 방 빼고 나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나갈 가능성. 그러니까 미국 내에 실제로 강원파가 있거든요. 네. 강경파는 한국과 일본의 재래식 전력이 뭐 소위 미국의 어떤 기관이 올해 발표한 거에 의하면 한국이 6인가 5위 아니에요? 네, 5위. 네, 5위. 일본이 올라갔습니다. 일본보다 올라갔습니다. 네, 일본이 한 9인가 그럴 거예요. 네, 원래는 일본이 위였는데 그래요? 저희가 제쳤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 합치면 상위권의 두 나라니까 그렇죠. 우크라이나를 능가한단 말이에요. 훨씬. 능가하죠. 거기다가 북은 핵이 있지만 자기들도 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한번 붙어볼 수도 있겠다. 거기다가 뭐 나토 세력도 좀 끌어들이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랑 이탈리아 뭐 이런데 영국 막 끌어들여고 그랬죠. 나토를 끌어들여가지고 하면 이길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망상이 있어요 지금. 미국이. 강경파들이. 네. 미국 내 강경파들이. 네. 그래서 모험적인 행동을 하는 건데 아마 항모 직결은 얘들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 내 강력한 또 하나의 새로 형성된 흐름은 온건파입니다. 네. 이쪽은 미군을 철수시켜야 된다. 그리고 북미 수교를 통해 전쟁 위기를 해소할 수밖에 없다. 사실 온건파라기보다는 현실파군요. 현실파죠. 현실파. 트럼프도 약간 트럼프도 이쪽이죠. 어쩔 수 없다. 지금 실제로 이렇다. 힘이. 북의 핵보유 인정 안 할 수 어딨냐. 뭐 어떻게 비핵화 가능하냐. 그냥 인정하고 일단 전쟁 위험을 제거하자. 그러니까 미군 빼자. 거기 있으면 다 죽는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온건파가.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싸움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온건파가 이겼다. 네. 혹은 트럼프가 당선됐다. 네. 바이든이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동강은 우려야 되는 낙동강을 우려야 되는 거죠. 신원식이나 윤석열 일당이 그런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형님들이 안 싸우고 토끼면 어떡하지? 예. 뭐 지난번에 신원식이가 북쪽에서 강경한 입장으로 전환했을 때 그 완충 구역 내에서의 사격 훈련을 하겠다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철회했거든요. 철회했어요. 안 한다고. 미국이 압력 넣었어요. 그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행동을 보면서 애들이 의심하는 거죠.
형님들이 왜 압력을 가하지? 하라고 하셔야 되는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하지 말라 그랬지? 네. 이거 뭔가 북하고 싸울 생각이 없나? 그럼 우리를 버릴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불안감. 왜냐면 의심 많은 놈들이니까. 예. 한 번 의심이 꼬리를 딱 이제 들잖아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심이 확대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한 것 같다. 특히 그거에 저희가 볼 때 상당한 타격을 준 기시다. 기시다. 일본 기시다. 아. 기시다 최근에 뭐 열불 내듯이 막 북에 가서 회담하고 네, 싶어 하지 네. 않습니까? 좀 하고 싶어서 한달인 거 같아요. 난리가 났죠. 예. 그 북쪽도 못할 건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김희정 부부장이. 예. 근데 이게 미국 허락 없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한국만 예, 날아가는구나. 날아가는구나. 저것들은 다 그냥 뒤로 쇼 붙이고 뭐 이제 속된 말로. 우리 지켜준다더니 저희는 진짜 너무하네. 기시다가 저거 혼자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미국 형님들이 시켜서 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만약에 기시다가 북에 방문하면 미국 애들이 전쟁 안 하는 쪽으로 돌아선다고 봐야 돼요. 물러난다 이런 쪽으로. 물러난다. 네, 그냥 빼는 쪽으로. 전쟁 없이 물러난다는 걸 봐야 돼요. 기시다가 지금 가냐 안 가냐가 그런 척도입니다. 그렇군요.